비록 많은 사람들이 흘린 피로 얻은 용상이지만 세조도 나름대로 열심히 잘해나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전하, 낭발라안에 살아남은 아들과 일족들이 세력을 규합하고 변경을 기습했다 하옵니다. 이것들이 아직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구나. 신숙주는 어디 있는가? 예, 전하. 그대를 도체차사로 삼을 것이니 가서 그 버르장머리 없는 야인들을 소탕하라. 신숙주 전하의 명을 받들겠나이다. 세조는 즉위 이후 이만주를 포함한 야인들의 내조를 받아들이며 강원 양면책을 썼다. 조선에 도전하는 부족은 강력하게 응징했으나 복종하는 부족에게는 적당한 재물과 벼슬을 내려주었다. 이에 많은 야인들이 토산물을 바치며 복종할 것을 다짐하였다. 그렇게 조선의 북방은 평화를 유지하였다. 하지만 야인을 다독이는 데 쓰이는 비용이 만만치 않았던 것은 문제였다. 그래도 세조는 평화를 위해 그 정도 비용은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야인들은 자기들끼리 또 무지하게 치고받고 싸우니 북방은 언제나 시끄러웠다. 그들끼리 싸우는 것은 상관없겠지만 그랬다가 또 불똥이 조선으로 튀면 곤란하였다. 이에 세조는 신숙주를 한길도로 보내 추장들의 싸움을 말렸었다. 내 아입니다. 임마가 먼저 우리 아를 건드렸습니다. 뭔 소리 하니? 너가 먼저 우리 구역을 침범하지 않았니? 마, 내 고른 신숙주다. 이것들이 누구 앞에서 사투릴 수노? 고마 쉐리 대가리를 빠게 불라. 좋은 말 할 때 서로 화해해라. 내는 억울합니다. 화해해라 안카나 전하의 뜻을 거역할 기가. 알겠습니다. 미안하다. 말하는 거 봐라. 이게 미안한 거가. 마, 미안하다 카나. 니도 미안하다 캐. 예, 나도 미안하다. 봐라, 싸우니까 얼마나 좋노. 앞으로 사이좋게 지내라. 안 그럼 내 또 온대이. 신숙주의 중재로 주장들의 화해는 무리 없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그날 낭발라한은 끝내 화해하지 않았다. 한편 인질로 한양에 있던 낭발라한의 아들 낭이승건은 요즘은 병이 나서 몸이 좋지 못하옵니다. 그래서 길조 온천에 다녀오고자 하는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라. 가는 길이 머니 쓰임도 많을 것이다. 재물도 좀 내려줄 테니 가지고 가거라.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이 연애를 어찌 다 갚겠나이까. 그런데 며칠 후 낭이승거의 말은 새빨간 거짓이옵니다. 실은 온천행이 아니라 그 아비인 낭발라한과 연기하기 위함입니다. 세조는 대로하였다. 이것들이 감히 과인의 은혜를 이런 식으로 이용해 당장 낭발라한 부자를 잡아다 목을 베어라. 또 그 일족까지 모두 처형하라. 조선을 거역하고 기만하는 자는 어떻게 되는지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낭발라한의 아들 중에 아비거가 살아남았는데 원한을 품고 세력을 규합하여 조선에 반기를 들었다. 언제까지 조선의 머리를 조아리며 살 것인가? 가서 우리의 힘을 보여주자. 아비거는 100여 기를 인솔하여 조선을 공격했지만 큰 타격을 가하지는 못하고 오히려 조선군의 반격에 전사하였다. 조선은 이를 명분으로 하여 모련이를 정벌, 모련 위에 유력 추장들을 제거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동안 조선은 여진족에게 관직과 물질적 대가를 제공하여 회유하였고 원하는 경우에는 조선 영토의 군사거점 아래서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러한 회유책만으로는 효과적으로 지배력을 행사하고 변경을 안정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조선의 확고한 영향력을 보여주고 변경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조선의 여진족들을 누를 군사적 실력이 있음을 상기시키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었다. 이에 세조는 정벌을 결심하고 신숙주를 다시 보낸 것이다. 이때 명나라는 사신을 보내 조선과 야인 간의 갈등을 조사하는 한편 조선이 군사를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하였다. 때문에 조정에서도 군사 충돌은 피해야 한다는 의견이 커져갔다. 그러나 신숙주는 글을 써서 아뢰기를 이들은 전에 타일렀는데도 듣지 않았으니 계속 타이를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게다가 도둑질을 그치지 않으니 벌 주지 아니하면 우리를 얕잡아보고 계속 도발할 겁니다. 1460년 8월 신숙주는 결국 1만여 명의 정벌군을 이끌고 두만강을 건넜다. 그리고 군막을 치고 장수들을 불러 작전을 지시하였다. 야인들은 말을 잘 타고 전투에 능하니 평야에서의 싸움은 피해야 하오. 그때 한길도 절제사 양정이 불만을 표하였다. 양정은 개유정난 당시 김종서의 아들 김승규를 찔러 죽였고 숨어있던 김종서마저 찾아내 베어 죽였던 세조의 핵심 공신이었다. 또 제 찰사는 그렇게 겁이 많아서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내 직접 가서 오랑캐의 본진을 쓸어버리겠소. 단독 행동은 아니되어 4명에 따라주시오. 참, 그리나 잃는 선비 나부랭이가 야인에 대해 뭘 안다고 이래라 저래라야. 정난 때는 아무것도 한 것 없이 공신에 오른 주제에. 양정은 신숙주의 명을 가볍게 무시하고 단독으로 군사를 이끌고 야인을 공격했다. 그러나
결과는 참혹한 실패였다. 병사들만 잔뜩 상하고 양정도 겨우 목숨만 구해 돌아왔다. 신숙주는 엄히 꾸짖었다. 내 마땅히 그대의 목을 베어 굴령의 지엄함을 보여야 하나 전하께서 특히 아끼시는 공신이니 이번만은 참겠소. 그러나 또다시 명을 어기고 무단 행동한다면 그땐 용서치 않을 것이오. 내 말 명심하시오. 이후에도 신숙주는 공격은 하지 않고 막사에서 한가로운 시간만 보냈다. 양정은 또 화가 났다. 처자가 도대체 싸울 생각이 있는 건가 없는 건가? 도대체 전하께서는 왜 저런 겁쟁이를 지휘관으로 삼으신 건가? 안 되겠다. 나라도 나서야지. 창구 참으세요. 이번에도 잘못되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어휴, 지켜보고 있자니 복장이 터져서 말이지. 그렇게 조선은 군사를 몰고 왔을 뿐 도무지 싸우려 하지 않았다. 결국 야인이 먼저 움직였다. 신숙주는 움직일 생각이 없나 보구나. 그렇습니다. 저희들끼리 싸우네 만에 분란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밤 조선의 본진을 칠 것이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 야인들이 조선의 진영을 기습 공격하였다. 그 뜻밖의 공격에 조선 병사들은 창과 칼을 가누지 못하고 우왕좌왕하였다. 큰일 났습니다. 야인들의 기습입니다. 신숙주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누워서 시한수를 창화했다. 오랑캐 땅 설이 내려 변방은 찬데 철기는 백리 사이를 누비네. 밤싸움은 그치지 않았는데 날이 세려하네. 누워서 북두성 보니 영롱이 반짝인다. 지금 이 상황에 씨가 읊어지십니까? 그래봤자 오랑캐들인데 두려워할 것이 무엇인가? 나는 이미 야습이 있을 것임을 알고 대비하였다. 너희들은 어서 병사들을 이끌고 근처 산중으로 달려가거라. 산으로 달아나면 우리는 꼼짝없이 갇히는 신세가 될 것입니다. 걱정 마라. 그곳에 이미 우리 군사가 매복하고 있으니 달아나는 것이 아니라 적을 유인하는 것이다. 신숙주의 말대로였다. 야인들은 기습이 통하자 다 이긴 싸움인 줄 알고 신이 났다. 조선 병사들이 산중으로 달아나자 끝까지 추격하였다. 그러나 거기까지였다. 숨어있던 매복병들이 일제히 공격하니 야인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말을 잘 타는 야인이라 하지만 어두운 산중에는 오합지졸과 다름없었다. 신숙주는 그것을 노린 것이다. 살아남은 야인들은 걸음아 나 살려라 하며 달아났다. 신숙주는 추격을 명하여 야인들의 소굴까지 완파하니 추장 90여 명을 죽이고 그 외 잡아 죽인 숫자가 430여 명이었다. 또한 불태워 없앤 집이 900여 채였으며 죽이거나 사로잡은 소와 말이 1000여 마리에 이르렀다. 세조는 크게 기뻐하며 종묘에 승전을 고하고 근정전에 나아가 신하들의 축하를 받았다. 공을 세운 이들에게는 큰 상을 내렸다. 그런데 전하, 전쟁 중에 상관의 명을 어긴 양정은 어찌하올까요? 벌을 주어 마땅하나 공신이니 어찌하겠는가? 째따낸 잘해보려 한 것이 그리 된 것이니 용서할 것이다. 세조의 공신에 대한 관대함이 이러하였다. 그 옛날 명태조 주원장이 공신들을 모조리 숙청하는 인물이었다면 세조는 그와는 완전히 반대로 공신들을 끝까지 지켜주는 임금이었다. 그런데 전하께서는 어찌하여 이렇게 일을 과하게 하시옵니까? 임금이 일을 많이 해야 백성이 편한 것이 아니냐? 아닙니다. 전하께서는 이미 즉위하신 지 오래되셨으니 이제 그만하실 때도 되었습니다. 양정이 한 말이었다. 신하들은 저 인간이 미쳤나 싶었다. 세조도 끓어오르는 분노를 가까스로 참으며 물었다. 경은 서방에 오랫동안 있었는데 서방 이심도 이와 같은가? 그러옵니다. 세조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양정의 말이 옳다. 내가 임금의 자리를 탐내는 사람인가? 승진은 어서 대보를 가지고 오너라. 내 세자에게 왕위를 전할 것이다. 신숙주 한 명의 등이 눈물 흘리며 큰 소리로 말했다.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전하께서 안 계시면 종묘와 사직은 어찌하겠습니까? 내가 이미 덕이 적어서 백성의 마음이 떠나버렸다고 하지 않는가? 양정이 말하는 바가 이와 같은데 어찌 감히 임금의 자리에 오래 있겠는가? 차라리 신들을 죽여주시옵소서. 그런데 양정은 오히려 어명이 내려졌는데 승진은 어찌하여 듣지 않는가? 어서 대보를 가져오라. 그 입 다무시게 어디서 그런 망발을 하는 것인가? 신하들은 양정을 죽이라고 청하였다. 결국 양정은 사건이 일어난 나흘 만에 참수되었다. 죽으려고 환장했다는 말은 딱 양정에게 어울리는 말이었다. 공신이라며 웬만한 비리나 부정은 다 눈감아 주었던 세조였다. 왕권에만 도전하지 않는다면 대대손손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 수 있었을 텐데 양정은 왜 이런 무모한 행동을 했을까? 실록은 오랜 변방 생활에 대한 불만의 표현이라고도 하고 어떤 이는 한명회가 뒤에서 조종했다고도 하고 또 어떤 이는 술자리에서 세조와 대신들이 노는 꼬락서리를 보니 속이 뒤틀려서 홧김에 나온 행동이라고도 한다.
어쨌든 이 일을 계기로 세조도 공신에 대한 생각이 조금씩 달라졌다. 그러던 어느 날 천하 함경도 길주의 호족 이시애가 반란을 일으켰다 하옵니다.